오랜 취미였던 모형 만들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손이 저리고 근력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 심각하게 치료를 고민하지 않았죠. 그 사이 증상은 점점 더 악화돼 갔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 손에 기가 내리고 나이 먹으니까 이래 가다가 왜 사람이가 생각했거든. 젓가락 사용 등의 섬세한 손 동작이 모두 힘들어졌습니다. 몸에 힘이 떨어지고 걸을 때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도 했죠. 남한테 부끄럽기도 하고 길가 지나가다가 멀쩡한 사람이 그냥 툭 넘어지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붙잡고 이래 또. 허리 통증까지 생겨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에서 이래 오는 거다 생각하고 또 나이 먹으니까 뭐 노안 탓으로 이래 생각하고 뭐 별로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 다른 질환으로 오해하기 쉬운 질환, 척수병증. 특히 척수병증은 진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마비를 불러올 수 있어 치료 시기가 더욱 중요한데요. 생소하지만 무서운 병, 척수병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숙련된 수술력으로 섬세한 차이를 만든다. 정형외과 전문의 강성식 병원장. 김각희 씨는 1년 전부터 다리에 힘이 없어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양측 팔과 손에는 저림 증상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괜찮은데 이쪽 부위하고 수술한 아랫마디가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단면도를 보시면 이거를 뱀 눈 현상이라고 하는데 스네이크 아이 사인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하얗게 올빼미나 뱀 눈처럼 요렇게 하얗게 이렇게 눈이 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척수 세포가 많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추에 추간판이 탈출돼 척수를 누르고 있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신경세포가 죽어 부종이 생긴 부분인데요. 정상인 부위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망치를 치게 되면 손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움직여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손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이렇게 오물짝 움직이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모아 보세요. 그러니까 손을 모으라 그러면 손을 지금 모으시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MRI를 찍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척수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추신경이 많이 눌려서 이거는 수술을 빨리 하지 않으시면 점점 여기 힘도 빠지고 지금 거의 힘이 없어서 잘 못 걸으시죠. 진단명은 이름도 생소한 질환, 경추척수증. 뇌에서 나와 목뼈를 지나는 신경, 즉 척수가 압박을 받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경추척수증의 다양한 원인 질환 중 하나,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 발생하게 됐죠. 중추신경은 뇌와 그리고 경추, 흉추 그리고 1번 요추까지의 신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추신경은 한번 손상받으면 회복이 잘 되지 않는 반면에 2번 요추부터 꼬리뼈까지에 있는 신경은 말초신경으로서 손상되어도 회복이 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늦어질 경우 감각신경마비라든지 운동신경마비 그리고 대소변 장애를 유발하는 심각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김각희 씨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 2차례 경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3번째 수술인 만큼 더욱 신경 쓸 것들이 많았죠. 2차 수술이나 3차 수술은 수술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1차 수술로 인한 유착과 반응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떡이 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박리를 하다 보면 정상적인 기도라든지 식도라든지 그런 혈관을 다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수술, 3차 수술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 맡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 앞쪽 피부를 절개하고 현미경으로 확인하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합니다. 인공뼈를 넣어 추체 사이 골 유합술을 완성하는데요. 이때 필요에 따라 기구를 사용해 고정시켜줍니다. 2마디의 전방경추 추간판 제거술과 유합술을 진행했습니다.
입원 중인 김각희 씨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수술 시기가 빠르지 않았던 터라 수술 경과가 조금 걱정인데요. 손 이렇게 모아보세요. 근데 아직은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지금 좀 되네. 예전에는 이게 거의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걸로 자꾸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그 걸음걸이, 요 젓가락질하고 이런 거 조금 나아지셨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약간 그래.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수월하시고. 많이 좋아졌지. 네. 아직은 두 마디 수술 자국이 선명하지만 증상 개선과 함께 서서히 자국도 희미해질 겁니다. 신경이 많이 눌린 채로 오셔서 그러니까 허혈성 괴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100%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면 그래도 예전의 활동에 비해서 한 80%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더 이상 마비가 진행되지 않고 또 예전처럼 예전 기능이 한 80% 정도까지는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수술이 아주 잘 됐고 아주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전에는 젓가락질도 어려워 식사 시간이 곤혹스러웠는데요. 아직 자연스러운 젓가락질은 힘들지만 식사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 수술 전엔 항상 함께 해야 했던 지팡이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넘어진다는 그런 걱정이 없는 거죠. 앞으로 꾸준히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받으면 팔저림 증상도 나아지고 걸음도 잘 걷게 될 겁니다. 완전히 이거 기분이 날아갈 것 같지. 왜냐면 뭐 그전에는 이거 내 걸음만 이거 제대로 이거 걸었으면 뭐 했는데 걸음도 이제 정상적으로 뭐 돌아왔다시피 했고 이 첫째 이거 손에 이거 통증이 없다니까. 김영갑 씨도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경추 척수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허리가 아파 목의 문제일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4개월 전 수술을 받고 지금은 물리치료 단계입니다. 지팡이 없어갖고 걸음을 걸으면은 바로 이렇게 걸어져야 되는데 바로 못 걷고 한쪽 발이 뭐랍니까 이래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지우뚱해지는 게 그래 넘어질 것 같고. 증상이 생긴 건 일하는 도중 목에 무리가 가면서 부터입니다. 그때 맨 처음에 이거 목 다치기 트럭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 일하는 트럭 운전 기사인데 네. 이제 공장에 가면 이제 트럭 컨테이너 내놓고 준비 작업하는 게 있어요. 예. 그거 하는데 뭐 찡긴 게 있어 빼내다가 네. 그 벽에 이제 탁 받치면서 머리가 이렇게 딱 목이 꺾이고 있어요. 꺾였죠. 예. 그러니까 신경이 확 눌려버렸죠. 그래서 신경이 여기 변성이 좀 오고 그래서 막 다리 힘이 없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수술하시고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확 여자 허리 같이 절구통처럼 좁아졌던 게 수술하시고 이렇게 다시 넓어졌어요. 7번 경추와 1번 흉추가 탈골되면서 척수를 압박하고 있었는데요. 척수가 눌리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후궁을 절제하고 골 유합술로 고정해줬습니다. 지금 목은 다 고쳐놨는데 기존에 앓으시던 허리 4, 5번 협착증이 자꾸 증상이 악화되셔서 요거는 중추신경이 아니고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신경 주사 좀 맞으시고 약 드시고 조금 더 경과를 볼게요. 목은 빨리 수술을 안 하면 큰일이 나는 상황이고 허리는 당장 수술 안 해도 되니까 요거는 조금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실게요. 수술 자국이 희미해져 갑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죠. 예전처럼 넘어질 염려도 없습니다. 이제 알았는데 경추 척수증 알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제 어디 딴 데가 아파갖고 이래저래 다니다가 병원에 와서 이제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많이 좋아지고 뭐 지금 상태로 봐서는 만족하죠 뭐. 경추 척수증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목 디스크와 착각하기도 하고 뇌졸중으로 오인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손의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저절로 힘이 빠지거나 손이 저릿함을 느끼고 있진 않나요? 휴대폰 문자를 쓰기 어려워지거나 글씨를 쓰는 것이 힘들어지면 경추 척수증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졸중은 의식장애나 언어장애를 동반하게 됩니다. 즉 말이 어눌해지고 기억력이 소실되고 의식이 소실되는 반면에 척수증은 손과 발이 서서히 힘이 빠지면서 정교한 손동작이 안 된다든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증상이 처음부터 발현하게 됩니다. 임미향 씨는 7년 전부터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껴왔습니다. 그 뒤로 한 차례 허리 협착증 수술을 받긴 했지만 증상이 일부 남아 있었는데요. 특히 손에 힘이 빠져 시시때때로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게 겁이 날 정도였죠. 김치통을 드니까 이 김치통에 무게가 있다니까. 그래 그거를 다 놓치더라요. 그걸 놓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놓치나. 계란을 한 판을 들었는데 그걸 다 널잡고 갖고 그걸 다 닦아내는데 하면서 참말로 기가 차더라고요. 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작년 말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경추 추간판 제거술과 골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신경이 잘 이제 통과가 되고 흘러가서 이제 좋아지실 일만 남았습니다. 경추 4번, 5번 사이 디스크가 크게 돌출돼 신경을 누르고 있었는데요.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고 유합술로 단단히 고정해줬습니다. 일반적으로 목 디스크는 신경근, 우리 몸으로 따지면 국도를 누르는 이렇게 가지신경, 신경근을 누르게 됩니다. 근데 이 환자의 경우는 디스크의 크기가 아주 커서 우리의 몸의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척수가 심하게 눌렸습니다. 보통은 디스크가 터져도 바깥쪽으로 많이 터지는데 이분은 중심성 탈출에다가 그 사이즈가 매우 컸기 때문에 척수증을 유발하였습니다. 수술 자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목주름처럼 희미해질 겁니다. 의료용 망치로 팔에 자극을 주는데요. 반사적으로 움직였던 팔의 움직임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발을 일자로 두고 걸을 수 있을 만큼 걸음걸이도 한결 편안해졌죠. 늦지 않게 병원을 찾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덕분입니다. 이제는 손에도 힘이 잘 쥐어져 물건을 떨어뜨릴 걱정도 사라졌죠. 뭐 병원마다 다 선생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은 이건 생각지도 안 했던 게 만약에 하반신이 마비가 온다고 이래 하면 이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나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 년 전부터 증상이 시작됐다는 남현숙 씨는 최근 3개월 전부터 증상이 부쩍 심해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단한 설거지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저 배를 대고 이렇게 기대야 됩니다. 친구들 앞으로에. 배를 이렇게 딱 붙여서.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몸 자체가 흔들거리 가지고 술 먹은 사람처럼 그래요. 허리부터 발끝까지 저리고 조이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특히 걸을 때 증상은 더 심해집니다. 2분도 채 걷기 힘든 상태죠. 그러고 어디 밖에 나가도 딸내미가 데리고 나가고 우리 사이가 데리고 나가야 되지. 그냥 저 혼자는 보행이 힘듭니다. 움직이는 것이 곤혹스러워지니 누워있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를 받아봤지만 차도가 없었죠. 처음에는 제가 이게 협착증이라 생각을 하면서 치료를 쭉 한 1년 동안 해왔거든요. 통증 클리닉 가가지고도 주사를 맞고 뭐 그거는 뭐 한 보름에 한 번 정도, 열흘에 한 번 정도 맞는다는 거 허리에다 맞았는데 저는 그걸 맞아도 별로 이렇게 나아진다 막 조금 내 기분에 이제 맞고 온 날은 좀 나아지겠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 3개월 전부터는 저만 느낄 수가 있지.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이렇게 둔해지는 게 차츰 더 둔해지는 거라 몸 자체가. 참고 견디는 것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증상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랐죠. 이렇게
이렇게 걸으셔야 되는데 예, 안 됩니다. 요거 한 번만 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잡아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 예, 너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넘어지려고 예, 그러시네요. 예, 안 됩니다. 이게 안 돼. 예. 피부를 두드렸을 때 반사적으로 근육이 수축하는 현상을 건반사라고 하는데요. 이 건반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까만 게 정상적인 신경이고 요 하얀 게 네. 요게 종양인데 네. 이쪽에서는 요렇게 한 60% 정도 침범을 했는데 네. 요 밑에는 90% 정도 종양이 신경을 먹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조심스럽게 오늘 제거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거는 이게 석회화처럼 벌써 오랜 시간 그러니까 진단이 좀 늦었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네. 잘 쉽게 발견되는 건 아니고 희귀병이라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벌써 석회화처럼 돌덩이처럼 굳어서 제거가 다 안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래도 제거가 안 돼도 일부라도 제거하면 걸음걸이가 많이 좋아지세요. 네. 흉추 8번, 9번 사이 수막종이라는 척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증상이 심해졌지만 여러 가지 걱정이 겹쳐 쉽게 치료를 결심하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몸을 제가 저는 내가 눈물 날란다. 예. 제가 사실은 2월 3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남들이 진짜 내 정세를 알면은 수기도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네. 그걸 내가 감추고 일을 하려니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네. 집에 애들 보고도 그 말 못하는 거라. 애들 네. 하면 난리 나니까요. 예. 제가 버스를 타면은 내릴 때 걱정, 또 타면은 탈 때 걱정. 희귀 질환이라 그래서 네. 아까 돈 걱정 좀 하셨는데 네. 제가 해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네. 희귀 질환은 나라에서 네. 본인 부담금을 10% 네. 그다음에 90%는 거의 네. 나라에서 암 환자처럼 지원을 해주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하시는 거 돈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예, 돼요. 예. 그런 것도 의사가 신경 써드려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수막종은 흉추에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초기부터 척수를 압박해 통증을 유발합니다. 증상을 오래 묵혀둔 만큼 까다로운 수술이 예상되는데요. 척수증은 수술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사지마비를 일으키는 아주 고난도의 수술이 되겠습니다. 척추 수술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인데요. 이런 척수증에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디스크는 신경 바깥쪽에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지만 신경 종양은 종양이 내부에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신경세포가 다치지 않고 종양세포만을 정밀하게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하죠. 종양이 있는 부위의 피부를 절개해 종양을 제거하고 섬세하게 봉합하는 과정을 마칩니다. 약 1.5cm 정도의 수막종이 제거됐습니다. 10일 후 입원 중인 남현숙 씨의 병실을 찾았는데요. 아직 감각이나 운동 능력의 회복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기 만지는 건 좀 어떠세요? 이쪽 만지는 거, 예, 그거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쪽 만지는 거. 요건 날 조금 미세하고요. 그래도 만지는 거 아시겠죠? 약간 미세합니다. 근데. 예. 구부려 보세요. 이번 수술은 끝이 아니라 치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은 잘 마쳤지만 재활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죠. 보통 수술하시면 이게 뭐 예전에 이렇게 다리 힘없던 시절처럼 예전처럼 막 뛰고 이렇게는 안 되셔도요. 예전 그 걷던 거에 한 80% 정도까지는 보통 회복이 된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 수술 후에 이제 본인의 재활 의지라든지 그런 철저한 그 재활 프로그램을 잘 또 따라 주셔야 이렇게 또 예전처럼 잘 걸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치료를 위해 어렵게 몸을 움직여 봅니다. 관절 운동과 다리의 근력 강화 훈련, 기능적 동작 훈련 등을 진행하는데요. 얼마나 나아지고 있을까요? 이제 전체 단계에서 한 75%까지는 힘을 쓰시고 있고요. 조금 부족한 거는 들어와 있는 힘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어서 아직 걷거나 서게 되면 넘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준비를 잘 마쳐야 일상에서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기에 힘들지만 꾹 참고 재활 운동을 지속합니다. 수술 후 19일째가 됐습니다.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잡고 일어설 준비를 합니다. 몸을 일으켜 세웠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연습도 필요한데요. 힘들고 더딘 회복 속도는 하루에도 수십 번 남현숙 씨를 멈추게 하지만 남현숙 씨는 다시 일어나 건강하게 걸어 다닐 날을 상상하며 또 한 번 힘을 냅니다. 이렇게 운동시킬 적에 요렇게 누물 적에 좀 더 스치고 아픈 것 같더라고. 예, 엉덩이가 그 꼬리 위에가 예, 허리 부분에 약간 밑으로 그랬더만 거기가 이제 감각이 조금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 이제 조금씩 변화가 이제 오는 거죠. 조금씩 예. 이거는 이제 하루 아침에 확 좋아지진 안 하고 그래도 이제 뭐 어쨌든 시킨 대로 의사 선생님도 중요하지만도 환자가 어지르기 강해야 됩니다. 꼭 나서야 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이게 더 빨리 회복이 되지. 그러니까 저도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는 봄날을 기대해 봅니다. 재활 치료를 잘 마치고 나면 일상적인 산책도 가능해집니다. 작년 가을 경추척수증으로 수술을 받은 이수영 씨인데요. 수술 전에는 휠체어나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는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걷기가 좀 힘들 정도였죠. 그 옆에 사람을 약간 잡아야 겨우 걸음을 옮길 수 있는데 약간 걸리면 그대로 콕 꼬꾸라지는 이제 그런 현상도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막 거의 휠체어에 있으면 타고 움직이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수영 씨도 처음엔 경추척수증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허리 질환으로 생각했죠. 30대 초반에 한번 허리를 이렇게 이제 삐걱해가지고 좀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뭐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뭐 10년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한번 허리가 아픈 증상이 있었거든요.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이런 증상이 조금씩 나오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죠.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봤지만 효과를 느끼지 못했고 수술을 위해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로라기처럼 가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 수술하고 이게 아주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좁아졌던 게 이렇게 확 넓어졌거든요. 후종인대가 뼈로 변해 척수를 누르고 있었는데요. 후궁 성형술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척수가 눌리지 않게 됐습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이렇게 동북아시아 인종에 되게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은 왜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원인 불명의 질환입니다. 하여튼 절대 멈추지는 않고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급속하게 자라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자라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에 이 사이즈가 커지면 척수를 심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비가 온다든지 힘이 빠진다든지 그런 척수증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번 걸어보세요. 예전보다 걸음걸이가 많이 낫네요. 예전에는 걸음걸이를 막 이렇게 비틀비틀 걸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걸어보세요. 비틀거리던 걸음걸이에서 바른 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에도 감각이 회복돼 손가락도 잘 모을 수 있고 쥐고 펴는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죠. 수술이 좀 늦었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일부 좀 죽었거든. 그런 건 완전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예전에 이렇게 불편하시기 전에 한 70%, 80% 정도까지는 돌아와도 예전만큼 그렇게 막 걷거나 뛰거나 그렇게 하진 못해. 만약에 수술을 조금 빨리 했다 그러면 이렇게 변성이 오기 전에 이렇게 하얗게 여기 화살표 보시면 하얗게 이렇게 변성이 왔는데 이 변성이 오기 전에 수술을 했으면 수술해도 결과가 아주 좋은데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갈까도 생각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어렵게 이곳에서 수술을 결심하게 됐는데요. 오랜 고민이 무색할 만큼 수술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갔으면 아마 예약 잡고 하는데 뭐 벌써 한 달, 두 달 이래 걸리니까 그때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상이 나빠졌거든요. 하루가 급한 상이었죠. 서울까지 가는 건 그때 당시에는 사실 힘들었고 왜냐하면 이제 서울 가면 또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뭐 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어디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여기가 낫겠다 싶어서 갔는데 결과는 만족스럽죠.
모든 질환이 그렇겠지만 척수증은 특히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수술받지 않고 둘수록 상태는 더 악화되고 수술 예후도 장담할 수 없게 되죠. 여러분이 고민하는 사이 치료의 골든타임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척수증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빠르게 발견되고 빠르게 수술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술 자체가 매우 고난도 수술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신 전문의를 찾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